다시 일본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단체 패키지 여행만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일본 여행 그리웠던 분들에겐 기다렸던 소식이죠. 일본 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분들 위해 각 도시별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다만 현재는 패키지 여행으로만 갈 수 있는 특성상 각 도시의 전체적인 특징보다는 여행사들이 상품으로 내놓은 주요 여행 코스를 기준으로 풀어볼게요. 모든 정보는 2022년 6월 19일 기준이고요.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가이드북 This is 도쿄, This is 오키나와를 썼습니다. 여행 상품을 보면 이전 패키지 상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자유여행을 할 수 있음에도 패키지 상품을 골랐던 분들의 필요에 맞춰 전 일정 가이드가 인솔하고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여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여행을 가는 시기인 만큼 전체적인 루트만 정해놓고 그 안에 자유 일정을 많이 포함한 것 같아요. 패키지와 자유여행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여행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럼 도시별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도쿄, 일본의 수도,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 도쿄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답게 화려한 볼거리, 쇼핑 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때문에 가족여행보다는 친구나 연인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디즈니랜드처럼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여행으로도 좋겠지만 여행사의 일정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요 여행사들의 여행 코스를 보면 도쿄 시내, 요코하마, 하코네 중심으로 꾸려놓은 곳이 많은데요. 나리타 공항에서 하코네까지는 약 180km,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코네가 온천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하코네가 일정에 들어가 있을 경우 2박 3일,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서는 도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도쿄 여행의 핵심인 도시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물론 온천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도쿄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인 도시, 쇼핑, 그리고 지난 2-3년간 일본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도쿄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하코네 등 외곽 일정보다는 시내 자유 일정이 많은 상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서울에 모든 좋은 것이 몰려있듯 일본도 그렇습니다. 도쿄에는 일본 각지의 좋은 거, 맛있는 거, 유명한 것들이 다 몰려있어요. 일본 소도시보다는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대도시의 특성상 자신의 예산에 맞춰 여행 경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비싸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도 되고 1,000엔, 2,000엔대에서도 맛있는 맛집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오사카, 교토. 코로나 이전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여행지 중 한 곳이죠. 비행시간은 1시간 50분. 오사카에 간다면 교토도 짝을 이뤄서 같이 가게 됩니다. 오사카는 현재 일본 제2의 도시,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고요. 교토는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도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오사카가 더 매력적일 거고 고즈넉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는 분들은 교토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여행으로 두 도시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어 그동안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 원탑 자리를 지켰겠죠. 현재 나온 여행 상품을 보면 오사카만큼이나 교토의 비중을 더 둔 상품이 많아 보입니다. 이외에 인근 도시 고베나 나라를 넣은 코스가 보이는데요. 나라는 사슴공원이 유명하고요. 고베는 서양 문물이 들어왔던 항구 도시로 이국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후쿠오카. 비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까운 도시예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더 가깝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죠. 코로나 전엔 항공값도 무척 저렴했어요. 공항이랑 시내가 가까워서 여행 난이도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가볍게 다녀오는 분들이 있기도 했죠. 그것도 후쿠오카 여행의 장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쿠오카 시내 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옆 도시 온천마을로 1박 정도 여행을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온천에서 료칸을 이용한다면 금액이 훨씬 올라갑니다. 보통은 후쿠오카와 유후인 온천 코스가 가장 인기고요. 그 외에 베푸 온천, 후쿠오카와 가까운 나가사키 하우스텐보 등도 관광 코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직 후쿠오카는 여행 상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홋카이도. 일본 최북단 인천에서 출발하면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겨울 눈의 도시로 알려진 홋카이도는 사실 여름 관광지로 더 인기예요. 여름에 덜 더우니까요. 여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7, 8월 한여름에도 우리 초여름이나 늦여름 수준으로 한결 쾌적합니다. 여름 홋카이도 여행이 가장 비쌀 거예요. 거리도 가장 먼 데다가 일본에서도 인기 여행지니까요. 가격이 자연히 올라갑니다.
홋카이도의 중심은 삿포로인데 홋카이도의 더 큰 매력은 자연이거든요. 삿포로와 함께 인근의 오타루, 도야 혹은 비에이, 후라노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보통 자유여행을 할 때도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했고요.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한다고 해도 교통비가 적지 않게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여행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쩜 홋카이도 여행이 가장 덜 억울한 여행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홋카이도는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행 테마를 먹방으로 잡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특산물은 게고요. 그 외에도 징기스칸, 스프카레, 미소라멘, 신선한 해물 요리 등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 게 억울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맥주도 정말 맛있어요. 오키나와 비행시간은 2시간,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일본 본토와 달리 남국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그런데 오키나와가 일본이 된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에요. 1879년에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고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 패한 뒤 미국령이 되었다가 다시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일본이 된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풍경도 문화도 일본 본토와는 다른 점이 많아요. 오키나와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오키나와도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자유여행하던 때 주로 렌터카로 여행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상품들을 제가 보니까 일정이 대부분 자유, 교통은 개별 이동으로 꾸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곤란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열악하고 특히 한여름에는 버스 기다리거나 조금 먼 거리를 걷다가 너무 더워서 탈진할 수 있어요. 대도시랑은 다르거든요. 교통편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오키나와에서 여행객이 렌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상태니까요. 여행 이야기로 넘어가면 오키나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다. 오키나와는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이고요. 이 기간에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10월까지는 더워요. 그 외 일본과는 다르게 오키나와 고유의 문화, 한동안 미국령에게 남은 미국 문화,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만든 오키나와 특유의 퓨전 문화를 즐기는 게 다른 일본 여행지와는 차별된 점일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빨리 일본 자유여행도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